이번 시간에는 감공영어 세 번째 공식 일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치의 경우에는 수나 시제, 태, 어순의 일치를 묻는 유형인데 동사 부분 그 중에서도 비동사, 단수동사 또는 두동사 또는 수동태 이런 데 밑줄이 있다는 건데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1번 공식인 동사, 출동사 유형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동사 자리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일치 공식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수일치는 주어를 찾으면 되는 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문제니까 주어를 찾아서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제일치는 드물게 나오는데 나오는 거는 가정법인 경우 또는 기준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거를 나타낼 때, 자, 이 정도가 아주 드물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태의 경우에는 주어, 그러니까 주체가 동작을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리고 동작의 대상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치는 이제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뀐 건데, 앞부분에 부정어나 되어 또는 only, 자, 이런, 또는 전치사 명사 이런 게 앞에 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수일치의 경우에는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에 이렇게 즈 발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제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단수인 경우에 주어가 복수면은 뭐 동사 원형이 되겠죠. 복수 동사. 자, 그 다음에 시제의 경우에는 가정법인 경우에 가정법이면은 동사가 과거나 과거 완료형이 된다라는 거죠. 가정법인 경우에. 그리고 완료형인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완료형을 써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태의 경우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인데, 자, 능동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주어가 동작을 하면은 그 동작이 목적어한테 이렇게 가게 되니까 주어가 동작을 행하고 그리고 동작의 대상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젝트, 얘가 동작의 대상이니까 뒤에 있게 되는 거고, 수동태의 경우에는 주어하고 여기가 BPP가 되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는 이제 사형식이 아니라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주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 동작이 주체한테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동작을 당하는 거, 받는 거가 되겠고, 그리고 동작의 대상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오히려 이 동작의 대상이 되니까 동작의 대상이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수동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치의 경우에는 원래 주어 동사 순으로 되는 거, 이게 이제 정치인 거죠. 올바른 순서다. 원칙상의 순서인데, 근데 이 순서가 이제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가 뒤로 가는 형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도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도치가 되겠는데, 그럼 이제 도치의 경우에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은 부정어가 문두로 나왔다라든지, 여기 앞에 부정어가 나온다든지, 부정어가, 또는 전치사 명사, 또는 only가 앞에 나온다든지, 또는 대열이 앞에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앞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정어나 전치사나 only, 자, 이런 것들이 앞부분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도치가 일어난다. 원래 뒤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이게 도치 구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offer니까 지금 동사인지 아닌지 이제 알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제 이게 동사냐 출동사냐 이런 공식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쭉 빨리 살펴보면은 동사가 지금 없죠. 지금 동사가 이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동사 자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사 자리가 분명하다. 겉으로 봐서 분명한 경우에 그런 경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따져주냐면은 바로 이제 일치로 나아가면 되겠다. 자, 그럼 일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일치가 되니까 일치면 이제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인 경우죠. 예, 수일치를 따져주면 되는데 자, 여기 현재 시제고 그러면 이제 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주어가 전치사 명사는 괄호해 주면 되겠고 전치사 명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게 되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presence가 주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presence. 그럼 presence가 단수가 되니까 단수면은 동사 부분에 이제 현재 시제인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동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offer를 offers로 고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태까지도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은, 태까지도 살펴보면은, 제공하다, 이제 목적어가 있나 없나 보면은, essential mental break니까 이 break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offer가 동사고, presence가 주어니까 이 presence가 제공한다, 무엇을? break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대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까지도 확인하면은 능동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드무니까 수일치나 아니면 이제 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니까. 근데 내신의 경우에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2번은 she believed. 보통 한 단어의 밑줄이 있는데 이제 내신의 경우에는 뭐 두 단어나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모의고사용이면은 한 단어의 밑줄이 있는데 두 단어에 가끔 밑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냐면 일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어순이나 어순의 일치라든지 아니면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태의 일치를 물어볼 때 두 단어에 이렇게 밑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어 동사니까 이거는 주어까지 밑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순이죠. 이건 어순 태가 아니고. 그러면은 자, 어순이면은 도치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면 되는데, 그럼 문장의 앞에 부정어, 전치사 명사, only, 되어 이런 게 앞에 나와 있나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only가 문주로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only가 종속절 when에 가서 붙은 거죠. 종속절에. 그럼 여기 이제 only가 종속절 앞으로 나왔고, 그럼 이게 only는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 얘는 종속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주절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주절에서 나온 애가 종속절 앞으로 가서 붙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제 주절, 이 only가 빠져나온 주절 부분이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단은 틀렸고,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도치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도치를 시킬 때에는 어떻게 시켜주냐? 비동사나 조동사면은 비동사나 조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일반 동사인 경우, 일반 동사는 자기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를 빌려다가 앞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빌려오는 조동사가 누구냐면은 두더지, do, does, did죠. do, does, did. 보통 뭐 사람들이 이제 두더지라고 부르는. 자, do 복수동사고 현재면 두고, 3인칭 단수면은 이제 does가 되겠고, 과거형이면 di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더지를 빌려서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일반 동사는 자기는 이제 이 두더지가 이게 이제 조동사니까, 그럼 일반 동사는 이제 원형으로 남게 되겠죠. 원형으로 남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believed가 과거가 되니까, 그러면은 과거니까 이제 누구를 앞으로 보내야 되냐? 과거면 did를 앞으로 보내겠죠. did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원형으로 남게 되니까 여기 did, she, believe는 이렇게 원형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id, she, believe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게 되면은 had, 여기도 보면은 you 다음에 여기 이제 동사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면은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일치를 확인한다라는 거, 일치. 근데 여기서는 you 이거 앞에 if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if가 있으니까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시제, 드물게 나오는 경우죠. 시제. 왜 시제를 확인하냐면 if가 있으면은 가정법인가 이걸 보면 된다. if면은 독해를 할 때에도 항상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를 이제 의미상으로 확인하면서 독해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직설법인자 가정법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가정법이라는 거는 뭘 가정한 거냐면은 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 이거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내용상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제 과거 얘기거나 이러면 안 일어난 일, 아니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현대 기술이 없이 1800년대의 그런 방식에만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의존해서 사는 거를 이제 상상하는 거, 가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가정법이면은 동사 부분이, 가정법은 이제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 부분이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는 경우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면은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 그리고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게 되면은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 여기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동사를 과거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여기가 과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가정법 과거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is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은 99.9% 이건 뭐냐면은 수일치를 묻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를 찾으면 되는데 equally complex 앞에 나와 있는 이 complex가 물론 뭐 명사도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거죠. 지금 앞에 관사나 복수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사나 명사로 쓰였으면 관사나 복수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쓰였고 그러면 형용사가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도치가 됐다는 얘기죠. 얘도 그러면 동사고 주어는 뒤에 있다. 주어가 뭔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딜레마스가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딜레마스, 그러니까 복수죠, 복수. 자, 그래서 여기 복수 동사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스니까 여기가 is가 아니라 are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find, 자, 동사의 밑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동사인지 이제 출동사인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자,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동사가 없죠. 자,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럼 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를 확인하면 되겠다. 자, 일치인데 시제가 현재니까 그러면은 자, 수일치부터 보게 되면은 practical widespread applications가 되니까 그러면은 applications 자, 얘가 주어죠, 주어. 그러면 주어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동사는 자, 수일치는 이제 복수 동사는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는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태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발견하는 거냐, 발견되는 거냐. 그리고 뒤를 보게 되면은 전치사 명사가 되니까 괄호쳐주고 나니까 목적어가 뒤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find는 대부분 이제 타동사로 쓰이게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자기가 발견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앞으로 나간 거 그러니까 얘가 결국 동작을 받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태가 수동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find를 갖다가 수동태로 하면은 이제 BPP가 돼야 되고 시제는 현재이고 그 다음에 복수동사가 되니까 그러면은 are found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고쳐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면은 granted 자, 여기도 이제 granted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분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자, 어쨌든 자 1차적으로는 이제 동사 출동사를 보게 되면은 자, 보면은 이제 앞에 created 동사가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쉼표하고 where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됐으면은 쉼표 where이면은 where 절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뒤에만 보면 되죠, 얘가. 그럼 이제 뒤에를 봤더니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where 자리. 그럼 동사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동사 자리가 여기도 분명하다. 자, 그럼 동사 자리가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뭘 보냐? 일치를 보게 된다. 근데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이면은 수일치는 무의미하고 그리고 가정법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일치 중에서 이제 태를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 도치구문도 아니고
그럼 tel을 보게 되면 이제 캐릭터가 주어가 되겠고 grant가 동사고 뒤에를 보면은 psychological depth and complexity니까 이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자 그럼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냥 능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목적어가 있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문장 형식에서 사형식인 경우 그러니까 동사가 수요 동사인 경우에는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사형식이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자 이렇게 수요 동사인 경우라고 이런 걸 수요 동사라고 하죠.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 그러면 능동이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grant라는 단어도 뭐냐면 grant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는 얘기죠. 허용해 준다거나 뭘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주는데 뭘 주냐면 depth and complexity를 준다라는 얘기죠. 여기 동사가 이제 수요 동사로 쓰였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깊이와 복합성, 복잡성을 준다. 자,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있는데 뭐가 없냐? 그럼 여기 간접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죠. 간접 목적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갔다는 거냐? 얘가 주어로 갔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동작의 대상이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는 과거고 그리고 주어는 지금 characters가 복수가 되니까 그러면 과거고 복수니까 BPP에서 과거 5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여기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이제 were granted 이런 식으로 BPP 시제 맞춰주고 수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사나 출동사나 관련되는데 그런데 동사 자리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일치를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일치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수일치고 그리고 이제 태일치가 있는지는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어순 관련돼 있는 도치구문도 나온다라는 거. 이제 내신에서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의 경우에는 일치에서는 이제 수일치가 거의 일치 부분에서는 이제 99% 수일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일치라는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